에자일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김원석 팀장님의 세미나가 에자일 스크럼 프로세스의 성공하신 그 경우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반대로 이제 실패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보려고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에자일 자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지금 에자일 선언, 에자일 프로세스와 실패 사례와 원인, 그리고 에자일을 TSN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에자일 선언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에자일 프로세스라는 건 에자일 선언문을 기반으로 복잡한 작업을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정 기본 원칙 및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에자일의 핵심적인 목표는 고객 만족, 변화에 대한 유연성, 빠른 배포와 팀워크와 소통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최대한 사람들끼리 많이 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결국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에자일 선언문 자체는 2001년 2월 11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에자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거는 저희가 스크럼 프로세스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고 싶어서였는데요.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는 게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있는 거를 내용을 그냥 그 한국어 버전이 있어서 한국어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리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기술적인 도구나 절차에 집착하기보다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문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사용이 가능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 협상과는 고객과의 협력이라는 거는 뭐 계약상의 세부 사항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자일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를 이제 확인한 이유는 어떤 게 에자일과 맞지 않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것이 맞지 않는 경우를 알면 어떤 경우를 에자일을 적용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패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번에 원석 팀장님이 해주신 성공 사례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찾기는 힘들어서 대충 사례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째서 실패했는가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 첫 번째 경우는 고정된 문화와의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자일을 도입하려고 한 경우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에자일을 도입했지만 이제 상하로 이제 내려오는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에자일은 상향식 참여 그리고 자율성이 중시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관리 구조에서는 에자일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경용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에자일을 집어넣는 건 탑다운 방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좀 양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양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에자일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일일 스크럼 미팅도 하고 스프린트 계획 등도 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팀 간의 소통이나 고객의 피드백 수용이 부족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계획된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에자일의 기본 선언 원칙에서 말했듯이 계획보다는 변화에 탑승하면서, 그러니까 변화를 따르면서 목표를 더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에자일의 가치에 반하는 경우였던 것입니다. 에자일의 겉모습만 따라하고 실제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팀 구성. 세 번째는 잘못된 팀 구성이고요. 에자일 방식을 도입했는데 팀원들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이 많았습니다. 에자일 같은 경우는 각각 팀원들의 역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각각의 팀원들이 자기 역할을 갖고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더 향상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에자일의 굉장히 중요한 성공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것들이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이 많아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또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했고 작업이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의 경우는 각 팀원들의 자율성 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에자일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여러 팀이 협력해야 하는 경우고, 에자일은 소규모 팀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그리고 각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이제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생겨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여러 팀이 협력해야 하는 경우는 개개인의 소통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자일로서는 하기 벅찬 경우가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약되어야 하는 경우, 에자일은 짧은 개발 주기를 통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더 그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보다는 단기적인 목표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일정이 고정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산이나 고정된 일정에 맞춰가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확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에자일은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지만 이 협력이라는 것은 빠르게 릴리즈를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프로덕트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따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에자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간의 자율성이 없는 환경. 이거는 에자일의 아예 가치에 반하는 거죠.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팀끼리 자율적으로 협력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에자일이라는 게 프로젝트가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작업. 에자일은 다기능적, 그러니까 크로스 펑셔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호 협력적이고 언제든 서로 이제 일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전문적인 영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팀워크 중심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밀한 고객과의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 에자일은요 고객과 계속해서 협력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이제 릴리즈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긴밀하게 계속해서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에자일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에자일이 아닌 좀 더 이제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형식적인 면을 많이 따지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자일의 특징을 알아봤기 때문에 에자일과 저희 TSM 랩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는 답을 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이 있어요. TSM 랩이 일단 저희 회사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TSM 랩에서 에자일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가? 왜 필요로 하는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TSM 랩의 방식이 에자일과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자일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표님만이 아니고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SM 랩이 추구하는 가치가 애자일 프로세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를 해야지 이것을 도입했을 때 정말로 시너지가 나겠죠. 혹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봤고 또 TSM랩에서 신청하고 있는 스크럼 프로세스는 애자일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아까 앞선 실패 사례에서 형식만 따라하고 가치에 대해서는 애자일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애자일 약간 애자일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애자일 프로세스적인 면에서 이제 TSN랩이 맞는지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건데 TSN랩에서 쓸 수 있는 프로세스는 사실 많을 거예요. 굳이 애자일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꼭 애자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쪼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자일을 물론 계속 가져가면은 좋은 점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더 얻는 것도 있을 거지만 잃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이득이 되고 어떤 쪽이 더 손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자일에 맞는 만약 애자일이 아니라면 TSN랩은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 현재의 모습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느 프로세스가 꼭 프로세스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을 따라가면 좋을지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애자일의 전체 가치와 완전히 저희 TSN랩이 원하는 가치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아예 조금은 변형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애자일은 정말로 단순하게 프로세스가 아니고 어떤 철학,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특별한 철학이자 가치입니다. 애자일 선언문은 2001년에 17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선언문은 애자일 개발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애자일 방법론이 발전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스크럼 프로세스고요. 애자일 선언문은 4가지 핵심 가치와 12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애자일이 단순한 방법론이 아닌 철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방법론을 적용하기보다는 애자일의 정신을 지키는 쪽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애자일 쪽의 마음이 이제 있겠죠. 그 실패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애자일의 선언문의 12가지 기본 원칙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세미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고객 만족, 고객의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객 만족은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고객 만족입니다. 그 변화를 수용, 개발이 하던 도중이라도 고객의 요구 상황의 변화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환영하며 언제든 변화에 적응해서 고객에게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화를 수용이라는 원칙이고요. 짧은 주기의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는 것은 위에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긴밀한 협력 같은 경우는 개발자와 비즈니스 담당자가 매일 프로젝트 내내 함께 일하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만 고객 요구에 발맞추면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기부여된 개인, 아까도 말했지만 애자일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상향 방식으로 움직이는 프로세스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 실무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 위쪽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발언하고, 그거를 이제 수용해가면서 하는 것이 에자일 선언문의 기본인데요. 프로젝트는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죠. 그래서 팀원들이 업무에 대한 환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작업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직접적인 대면 소통.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이게 꼭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객과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 대면 소통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저는 이거는 2001년에 된 거니까 이제 화상 소통 같은 거를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아마 서면으로 통신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이제 아까 위에 말했듯이 짧은 주기의 소프트웨어 제공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진척 상황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애자일 프로세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개발 속도는 일정해야 합니다. 즉 팀은 오랫동안 일정한 속도로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개발을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과 설계의 단순성. 기술적 우수성과 좋은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에자일의 특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단순성, 낭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최소한의 작업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거는 앞에서 문서보다는 협력을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서 같은 걸 만들 시간에 조금 더 협력적으로 좀 더 많은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율적인 팀. 이거는 아까 위에 있던 동기부여는 개인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율적인 팀이 최고의 설계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팀은 스스로 조직화되고 이 부분이 스스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화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찰 및 개선. 팀은 어떻게 더 정기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성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개선한다. 이게 팀 회고 미팅 같은 것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 출처 같은 경우는 에자일 프로세스 선언문에 이제 에자일 12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국어 문서가 있긴 한데 너무 알아보기 힘든 번역이라서 일단 영어 링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스크럼 프로세스는 그, 현대화가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 이제 미국이 주도 되겠죠. 어,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크럼하고 에자일 프로세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많이 이제 성공을 하고 또 성장을 한 사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모델을 이제 갖고 와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소프트웨어 팀의 경우는 그 스크럼 프로세스가 잘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스크럼 프로세스를 통해서 현재 프로덕트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스크럼이 아닌 뭐 다른 대안이 혹시 있다면은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는 다른 프로세스를 찾아보는 게 이제 이 다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다른 프로세스를 써야 한다는 건 아니긴 해서 이제 다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이제 원석 팀장님이 발표하셨던 워터폴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합당한 방식의 더 적당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를 찾는다면 지금 제가 찾아놓은 것은 없는 이유가 TSM 랩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자일을 사용하건, 뭐 워터폴 방법을 사용하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건,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용하건, 그거는 현재 TSM에 필요하고 적당한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안을 아직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실 말씀 없으시죠? 확인 삼아 한 번 더. 네, 네. 마치겠습니다.